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 당기 순이익과 부채 비율 관리하는 엑셀 시뮬레이션 도구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 카페 관련 자료 올려놓고 왔고요. 들어가서 다운 받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장영 세무사를 치시면 네, 카페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시면 요 등업 신청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등업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면 바로 정회원 되시고요. 정회원 되시면 여기 있는 자료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강의 자료 여기 올려놓고 왔고요. 네, 연말 추정 손익 및 부채 비율 시뮬레이션 도구 들어가겠습니다. 네, 받고요. 네, 다운받아서 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순이익과 비율 분석이고요. 2번이 판과 및 제출 항목 분석, 3번이 부채 비율 시뮬레이션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는 11월까지 입력된 재무제표 가지고 12월 한 달 정부 무석을 통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추정하는 그 자료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까지 입력된 걸 가지고 뭐 4, 4분기를 추정해 가지고 연말을 추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0월까지 뭐 입력된 걸 그 완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두 달을 추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 회사는 지금 11월까지의 자산 부채 또는 손익 변동이 다 반영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0월 한 달치를 그걸 추정하는 그런 도구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을 먼저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변동 분석,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변동 분석 이렇게 해서 손익을 분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도구고요. 자, 먼저 1번부터 가볼까요? 키워야죠. 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PC로 보시면 바로바로 다 보일 텐데 요 정도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말 추정 손익 시뮬레이션.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자, 현재 매출액. 자, 우리 엑셀은 항상 그렇죠. 요 노리끼리 한 색이 입력입니다. 그래서 노리끼리 한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현재 매출액. 그러니까 11월까지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현재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잔여기간 추가 매출액. 그 12월 한 달 동안에 추가 매출액을 추정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출액이 33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률로 인식할 수익 매출액이 한 6억 정도가 돼서 12월 우리가 추정 매출액 총액은 384억 정도가 될 거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왜냐하면 요 비율 분석하려고 그러면 요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2번은 이제 영업이익 변동 들어갑니다. 자, 현재 손익계산서 보시면 현재 영업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금액이 요 금액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12억 정도인데 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요소를 여기서 증분 분석으로 증감 요인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 손익계산서 어떤 이익 단위 구분 구조, 뭐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뭐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영업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증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 부분이 여기다가 증분 요인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 증가액은 요 위에서 분석하셨던 추가 매출액을 끌어오게 돼 있습니다. 요 사실 보시면 여기 추가 매출액 진행기준 인식액 이거 말고도 뭐 또 추가 구분해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관리할 그런 추가 매출액이 있다고 하면 요 칼럼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 세 개 항목이 끌어오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개 항목에 대한 이 매출 증가분에 대한 원가를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실제 요 매출 증분에 대해서 원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금액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평균 원가율을 그냥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이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평균 원가율은 한 65% 정도라고 보고 65% 정도로 원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증분 매출액에 대한 매출 증분하고 원가에 대한 증분 손익이 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추가 12월 한 달 동안 예상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중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하는 칼럼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뭐 대충 손익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원가를 제외한 뭐 12월 한 달 판관비가 얼마로 바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총액을 여기다 입력해 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뭐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달에 뭐 특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상여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월 평균 인건비 개념으로 분석하면 안 되겠죠. 해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 그런 항목들은 이렇게 별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이제 매월 거의 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판관비들은 여기에 반영되게끔 그렇게 이 표는 이 엑셀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부분 증분 기타 판관비 요 2번 판관비 등 지출 항목 시트에서 자동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시트 넘어갑니다. 자, 11월 현재 판관비 손익계산서 보시고 입력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11월 31일 현재니까 요 금액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11개월치 판관비이겠죠. 여기서 월 평균적으로 발생한 항목들이 아닌 주요한 항목들을 여기서 차감을 하고요. 차감을 해주고 이 금액을 뺀 요게 이제 월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뭐 판관비 항목, 예를 들면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뭐 여비교통비라든가 이런 항목들은 대개 이제 월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항목을 발라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급여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뭐 상여금도 없고 뭐 월 고정급이 매달 뭐 12개월 동안 똑같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회사의 어떤 그 손익 구조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기타 판관비를 산정하실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케이스는 요 항목이 월 평균 개념이 아닌 그런 항목들인 거고, 그래서 요걸 빼서 월 평균적으로 발생한 항목, 요 가가무 판매비 관리비 요거를 산정한 다음에 이게 이제 11개월치니까 11로 나눠주면 산식이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해서 이 회사는 월 평균 기타 판관비가 한 6억 1,4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요 1번 시트에 자동 이익이 되게끔 산식이 걸려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요 금액이 요 항목이 12월 달 한 달 동안 지출될 거로 예상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짓게 하면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증분 영업이익 산정에 필요한 증분 손익이 2억이 지출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요 금액을 반영한 요 영업이익에서 요 금액을 반영한 영업이익이 1043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증분 매출, 그러니까 증가 후 요 매출액 기준으로 요 영업이익을 해보면 2.7%가 되고, 전기에는 1.9%였는데 2.7%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당기순이익이 1050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증분 분석을 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그 전 단계 증분손익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매출하고 원가, 그 다음에 증분 판관비 금액을 이렇게 땡겨 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항목 중에서 증분되는 금액을 파악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정부 보조금 수익 플러스겠죠. 자비익 인식할 금액 플러스, 그다음에 법인세 등 중소기업은 특례에 따라서 이연법인세 회계 뭐 거의 안 하니까 법인세 비용이 아니고 법인세
법인세 등이겠죠. 실제 내야 될 법인세만 인식하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분액이 2717 100만 원이다. 그래서 요 이익에서 요 추가 증분 손익을 빼면 증감요인 반영 후 당기 순이익은 7억 7,200 정도가 된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2.0%가 되고 전기는 1.9%였는데 이것도 지표가 다 좋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 관련된 거를 추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를 분석을 해야죠. 영업이익도 분석을 하고요. 당기순이익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의 손익 구조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당기순이익은 플러스인데 영업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여신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지표하고 당기순이익 지표를 둘 다 분석을 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시뮬레이션입니다. 잠깐, 식혜입니다. 식혜. 5초 먹방. 자, 부채 비율 변동 효과입니다. 현재 부채 비율 먼저 그 재무 상태표 보시고 여기다 부채 총계하고 자본수익 입력하시면 현재 부채 비율이 139%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뭐 분석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업종에 따라 이제 뭐 입찰 제한이 걸리거나 뭐 이럴 때 보면 200%가 이제 뭐 넘어가면 뭐 입찰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죠. 건설 쪽은. 그리고 보통 뭐 제조기업이면 뭐 부채 비율이 한 250% 미만이면 뭐 특별히 여신관리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특별한 사항이 이제 없는 그런 회사인데 어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재 부채 비율이 이렇게 입력을 해봤더니 이게 139%가 아니라 239%였다. 근데 이 회사가 건설업이어가지고 239%면 내년 입찰에 뭐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200% 밑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잖아. 이제 그럴 때 이런 이제 분기 항목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고 그래도 200%부터 안 떨어졌다 그러면 뭐 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부채를 다운시키고 자본 총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회사가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확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외상매입금 같은 거, 외상매입금 부채로 계산이 돼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상환을 해버리면 부채가 줄어들으니까 부채 비율이 개선될 테고요. 차입금이 있는 회사인데 이제 회사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차입금을 미리 상환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부채 비율이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별 분석들은 일단은 회사가 결산분기 항목으로 이제 인식할 금액들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부채 비율이 달성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별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대충 요거 가지고 볼까요? 그러니까 분개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하게 되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들어오는 이익이 줄어들어서 순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하게 될 거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이제 플러스 되는 분개가 이루어지니까 부채에 플러스 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분개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해가지고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고 부채 변동은 없죠. 부채 변동은 없죠. 다 자산 항목으로 이제 그 변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요 자산 부채 변동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개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 내역이 이제 합계가 되면 요 변동 내역이 합계된 금액을 반영한 결산분기 후에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요 자동으로 끌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확인하셔가지고 요 비율이 뭐 특별히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냥 패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뭐 추가적인 거래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뭐 차입금을 상환한다든가 외상매입금을 뭐 상환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우리 기업 실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이야
다 나름의 어떤 그런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관리를 하실 텐데, 우리 이제 기업 실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실무 도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아날로그적인 요소로 만든 거여서 이렇게 내용 쭉 보시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이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날인데 이걸 좀 미리 올렸으면 올해 결산 그 데이터 산정하는데 조금 이렇게 쓸 수 있으셨을 텐데, 하여튼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이렇게 유용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 그 매주 하나씩 올린다고 했는데, 그거 지키기 어려운 약속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이제 세무사업은 지금이 이제 내년 5월까지 이제 그때 시즌인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책 작업, 원고 작업을 시작해서 짬이 그렇게 자주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해서 짬 나는 대로 하여튼 올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올 한 해 그 많이 애쓰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